마이클 조던이 유일하게 1대1에서 자신과 경쟁할 수 있다고 지목한 남자. 뛴 적도 없는 댈러스 구단주가 그를 추모해 그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한 남자. NBA 선수 출신으로 유일무이한 아카데미 영화제 수상자. 공격 제한 24초, 하루 24시간, 매일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남자. 고베 와규 먹고 감동한 아버지 때문에 이름이 코비가 되어버린 남자. 바로 지난 2020년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난 블랙 맘바.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NBA 팬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다수 NBA 팬들은 대개 7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들이 많은데 팬들에게 조던과 코비와 같은 인물들은 마치 우리나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동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죠. 코비의 죽음은 마치 내 주변의 누군가의 죽음과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코비는 절친했던 조던처럼 은퇴 이후의 새로운 삶을 사업가로 정했습니다. 역대 NBA 선수 중 연봉 총액 기준 4위의 자리를 차지한 코비는 3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벌어들였고 이 종잣돈을 알차게 투자했는데요. 오늘은 투자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막대한 종잣돈은 그의 연봉과 광고 수익이 기반인데요. 선수 시절 연봉 총액만 해도 3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코비의 이름을 딴 나이키 농구화는 현재 가장 많은 NBA 현역들이 신고 있으며 그가 사망한 이후에도 나이키는 코비의 이름을 딴 라인을 판매 중입니다. 코비는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개인적인 투자 활동을 했는데 이 투자 활동 중에 엄청난 대박 아이템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우연히 어떤 음료수를 맛본 코비는 확신을 갖고 6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 음료수는 파워에이드, 게토레이가 양분한 스포츠 음료에 도전한 브랜드인데 바로 바디아머라는 이름의 스포츠 기능성 음료수입니다. 코비가 이 음료에 전폭적인 투자를 한 데에는 그의 안목이 결정적이었죠. 사실 바디아머에서 코비에게 원했던 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것이었는데 음료를 마셔보고 만든 이들의 이력을 살핀 코비는 아예 베팅을 하게 됩니다. 바디아머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마이클 리폴은 이미 식음료 업계의 스타였습니다. 사실 그는 글라소 비타민 워터를 창립해 코카콜라에 매각했던 인물로 2007년 코카콜라가 비타민 워터 인수를 위해 41억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죠. 코비는 이 범상치 않은 이력을 가진 인물이 사업을 크게 확장할 것이라 예상했고 그의 투자는 10년도 되지 않아 엄청난 잭팟이 되어 돌아옵니다. 2021년 코카콜라는 이미 파워에이드라는 스포츠 기능성 음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무려 56억 달러를 들여 바디아머의 지분을 100% 인수 완료하게 됩니다. 2014년 코비가 인수한 바디아머 지분은 10%로 창업자 두 사람에 이은 3대 주주였죠. 2021년 코카콜라의 인수 후 코비의 지분 매각가를 계산한 금액은 4억 달러 전후, 즉 코비는 7년 만에 60배가 넘는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코비는 현역 생활을 마감한 2016년 본격적으로 투자업에 나서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파트너는 이미 2013년부터 몇 건의 투자를 함께 진행했던 인물로 32세의 어린 나이에 나스닥 상장사 CEO를 역임한 사업가 제프 스티벨이었습니다. 제프 스티벨은 사업가로서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진 인물로 꼽히는데 IT 분야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며 USA 투데이라는 언론사에 기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코비와 스티벨은 초기 1억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여러 투자를 진행하는데 IT 업계에 있었던 스티벨의 영향 덕분에 미디어, 데이터, 게임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설립한 회사의 이름은 브라이언트 스티벨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집행한 각종 투자금의 현재 가치는 무려 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투자는 IT 대기업과 각종 스타트업을 망라하고 있는데 유명 대기업의 경우 컴퓨터로 유명한 델사와 마윈의 알리바바 등이 있습니다. 사실 코비의 투자 중 진정 흥미로운 투자는 스타트업 관련 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꼽는 가장 흥미로운 투자 분야는 바로 법률 관련 스타트업인데요. 농구 선수와 법률이라니 뭔가 말이 안 되는 조합처럼 느껴지죠. 코비가 투자한 회사의 이름은 바로 리걸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법률 관련 서류 작성을 리걸줌의 AI가 대신 작성하는 것이 주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한 명의 선임 비용은 시간당 최저 200달러부터 시작하는데 리걸줌을 이용하면 법률 서류 작성 관련 최대 70%까지 절감 가능하다고 하니 특히 간단한 서류 작성 수준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비용 절감이 가능하죠. 리걸줌은 2021년 나스닥에 상장되었는데
한때 시가총액 90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코비의 패밀리 오피스는 지난 2018년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될성부른 떡잎을 알아보는 능력만은 보여준 것이죠. 이외에도 중국 시장에서 어린이 대상 온라인 교육을 하는 VIP 키드, 포트나이트, 언리얼 등의 게임을 개발한 에픽게임즈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코비는 르브론, 커리처럼 그만의 콘텐츠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의 이름은 바로 그래니티 스튜디오인데요. 이 회사를 통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디어 바스켓볼은 무려 오스카상 수상작으로 코비는 NBA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작사는 현재는 그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코비의 사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껏 살펴본 코비의 투자 사례를 보면 특별한 실패 사례는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충분히 조던과 투자가로서 선의의 경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비가 남긴 자산의 가치는 아직 10억 달러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스타트업 투자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사업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다양한 투자 이야기였습니다.